자, 음주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벌였다는 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지난 19일 오후 7시 40분쯤에 당일의 마지막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승용차는 오토바이 옆을 비껴서 지나가더니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순간 화가 나서 승용차 옆에 섰는데요. 운전자에게 창문을 좀 내려보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배달까지 문제없이 싹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불쑥 들어온 승용차에 순간 욱한 제보자. 그런데 창문 너머 운전자의 상태가 더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제보자의 바디캠의 영상 직접 만나보시죠. 아저씨 내려봐 아저씨. 술 먹었죠 아저씨. 내려봐 아저씨. 아저씨 술 먹었죠? 이거 음주운전자 같아가지고요 신고 좀 하려고요. 아니 사고 날 뻔해가지고 창문을 내렸는데 술 냄새도 나고요. 네, 경찰로 출동했습니다. 자, 팀장님 느낌이 확 옵니다.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창문 좀 내려보라고 하니까는 아마 차량 운전자가 순순히 창문을 내렸다고는 합니다. 내린 다음에 싹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더니 손을 싹 흔든 거예요. 미안하다는 흔들고 갔는데 창문이 열리는 순간에 술 먹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운전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눈을 보니까 눈도 좀 풀려 있는 거예요. 술 먹은 것이 보여 있고 제보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토바이에서 내려가지고 아저씨 내리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한테는 차량 번호도 알려주고 차량이 도주하게 되면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해전 신호를 받기자마자 그 음주 차량으로 보이는 의심 차량이 갑자기 도망을 쳤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 배달 운전 기사분은 그 차량을 쫓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자, 정말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 좁은 골목에서 드디어 이 음주 의심 차량 딱 스톱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당시 상황 이어서 만나보시죠. 죄송해요. 저기 경찰 올 거예요. 아니 하지 저 경찰 올 거예요. 어떡하라고? 이거 좀 빼줘 얼른. 저기 나가면 어떡하라는데. 경찰 금방 와요. 아이 이 사람 도망간다니까요. 도망을 어떻게 가 여기서? 도망간다고요. 빨리 얼른 도망가면 무서워야 빨리. 차 빼고 그랬잖아 나가게 얼른. 사진 찍어놓으면 될 거 아니야. 도망을 왜 가? 빨리 와주세요. 또 도망가요. 도망가잖아요. 아유, 이 자막에 그 행인이라고 나온 그분. 안타까워요. 몇 진짜. 잠깐만 좀 기다려주면 경찰 오거든요. 경찰이 신고됐기 안 때문에. 도망간다며. 도망가죠. 왜 안 도망가겠습니까? 본인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 좀 설명해드리면 계속 오토바이로 그 음주 의심 차량을 쫓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갔는데 웬 차량이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 막혀 있어요. 지금. 잡힐 수 있는 상황. 도관에서 쥐야. 쥐가 된 거죠. 어.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행인 그분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좀 빼라 이 사람아 바쁜데 이 뭐 하는 짓이고 안 도망간다 도망가면 더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살짝 피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음주 의심 차량은 도주를 했고요. 사실은 이 음주 왜 무섭냐 하면 또 다른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시간 낭비가 된다 생각되더라도 그 근처에서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음주 의심 차량 그 길로 도망가 버렸고요. 다시 추격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실제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음주 의심 차량은 오히려 속도를 더 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엄마와 손을 잡고 걸어가던 아이를 칠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일반 도로로 나오고 나서는 더 빠르게 속도를 올려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주차된 차인 척하면서 골목에 차를
멈춰서 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나오기도 했고요. 아기를 칠 뻔했어, 아이를. 네, 이 제보자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주차된 차인 척하면서 골목에 차를 멈춰 세우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맡겼을 때는요, 막무가내로 후진을 하다가 제보자의 발을 치기도 했는데요. 이후 신호 때문에 멈춰서 있을 때 제보자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냥 출발을 했고 오토바이가 따라오지 못하는 고속도로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결국 이 차량을 놓쳤고요. 경찰은 우리가 추적을 할 테니까 치료부터 받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그 행인분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뭐 잘못, 조금 아쉽다 정도니까 너무 오해하진 말아 주시고요. 자, 세상에 이륜차가 못 가는 고속도로로 빠져서 도망갔어요. 자, 그랬더니 경찰이 아유,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추적할 테니 안심하십시오.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자, 과연 어떤 결말이 왔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못 잡았다라뇨. 자, 이게 박 대표님. 아니, 이거는 못 잡은 건가요? 아니, 제보자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중계까지 해줬는데 이게 못 잡은 게 말이 된 건가요? 놓친 건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제보자는 음주 의심 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 도망치는 바람에 더는 따라가지 못했죠. 제보자는 7시 45분부터 8시까지 무려 15분을 홀로 쫓은 거고 경찰에게도 위치를 알렸지만 그동안 경찰차, 순찰차는 한 대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인데 현장에서 못 잡으면 끝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고요. 또 당일 아픈 몸을 이끌고 진술서를 쓰러 갔는데도 끝내 잡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경찰에게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이런 경찰의 대응이 너무 화나고 답답하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시간이 벌써 이틀 지났습니다. 음주 혐의. 자, 저희가 이제 요즘 음주 사고 때마다 그 술탁이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김호중 수법. 이제 음주 혐의를 밝히는 건 이틀이 지났으니까 영영 끝났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재 지금 뺑소니 사건은 맞습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접수가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19일 당일에도 경찰관이 이제 아마 그 차량 번호를 알게 되면 주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이 주소지를 확인해서 주소지에 차량이 있나 확인하러 갔더니 그 차량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음주했다는 의심자가 사실은 집에 안 오고 딴 데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주를 한다 하더라도 12시간 이상이 돼버리면 음주 측정이 안 나오면은 알다시피 우리가 뭐 위드마크를 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주는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뺑소니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음주는 빠지더라도 뺑소니는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운전자를 특정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아마 뺑소니 사건으로는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러실 거예요. 앞서 그 영상 보면서 위험한데 신고만 하지 뭘 이렇게 쫓아가. 그걸 또 뭐 좋다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또 내보내. 따라할까 걱정된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제보자분 라이더분에게는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창문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났어요. 저 사람은 안 잡으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끝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25년 전에 음주 뺑소니에 사고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 차량만 보면 저는 무조건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요. 중간에 그렇게 통화를 저기 하는데도 경찰차 한 대도 안 보이고 너무 진짜 경찰 대응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세상에 아버님이 25년 전에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서 아이고 참. 자, 일반인이 이렇게 하는 거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하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말씀처럼 전화 한 통 말고. 근데 이분은 지금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서 25년 전에 치여서 크게 다친 피해자였습니다. 지금도 후유증 때문에 여러 번 수술을 받고 있고 이 수술 이후에도 뭔가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인적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음주 절대 안 된다. 발견하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어떤 사명감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거고요. 법적으로도 하는 게 맞고요. 건전한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번에 이분 제보자 한 분 라이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뭐 음주라든지 졸음운전 같은 게 보이면 다 신고하고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당연히 필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좀 다쳤어요. 이거 하면서 손목하고 발목. 근데 본인 다친 건 상관없다. 옆에 아이나 다른 사람 다치지 않은 거. 그래. 이게 정말 다행이다. 그러고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음주운전 하지 말고 한 사람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우리 사건반장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 바디캠 영상에 찍힌 그 차량 운전 차 번호 다 봤어요. 이 방송 끝나고 자수하세요. 만약에 그 소식 계속 안 들리면 저희 진짜 어디다 그냥 공개해버립니다.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